자, 일단 우리가 그동안 좀 배웠던 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배웠죠, 우리가? 변수 배웠죠.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프린트, 그 다음에 인트, 뭐 플롯, str, 그 다음에 뭐 포맷.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다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프린트 쓴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소괄호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다 함수다. 그러면 이런 함수는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파이썬이 원래부터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이미 파이썬 자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장 함수.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def 쓴 다음에 이렇게 쓴 거, 요걸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a, b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몇 개 입력받죠? 당연히 투입구가 몇 개? 2개니까 데이터를 2개 받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배출구는 참고로 1개예요. 이걸 리턴 값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d는 뭐 10 이렇게 쓰면 이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뭐라 한다? 지역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함수 바깥쪽에 이렇게 선언된 이런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함수 안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름을 뭐라 한다? 지역 변수. 그러면 이 d라는 녀석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이 지역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함수가 있죠.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서만 int, 얘는 형변환해주는 함수죠. 그 다음에 플롯, 얘는 실수로 형변환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포맷은 뭐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인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죠. 사실 얘는 뭐 내장 함수죠. 여기다가 내장 함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다 했죠. 이건 어떻게 쓴다? df로 생성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있는데 일단 지역 변수가 있고 뭐 전역 변수가 있죠. 전역 변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얘는 데이터 투입구. 그 다음에 리턴에 대해서 배웠죠. 데이터 배출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죠. 조건문은 if, elif, els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while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있는데 어떤 개념이나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습니다. 객체라고 있는데 이 객체가 왜 필요한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자, 요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객체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폴더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객체는 뭐다? 폴더다. 그러니까 폴더가 뭐죠? 뭔가를 우리가 묶을 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왜 묶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항구가 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항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바다가 있다 해봅시다. 그냥 대충 바다가 있고, 뭐 배도 한 척 있다 해봅시다. 배도 한 척 있어요. 대충 그릴게요. 자, 얘가 배고 여긴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수확한 농작물이 있다 해볼게요. 겨울이니까 귤이라 해볼까요? 귤 상자가 한 9상자가 있다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귤 상자가 9상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친구가 굉장히 많은데 친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귤 상자 9개를 전 세계에 있는 친구 9명한테 각각 한 상자씩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꽁꽁 싸매는 거는 좋을까요? 좋은 걸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영국으로, 하나는 싱가포르, 하나는 뭐 말레이시아, 미국, 뭐 중국 가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묶어놓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친구가 단 한 명밖에 없고 그 사람이
뭐 저기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뉴질랜드로 가는 배예요. 상자는 지금 9상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묶여있지 않은 상태라면 요 배에 몇 번 실어야 되죠? 당연히 9번 실어야겠죠. 그죠? 9번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가 뉴질랜드 항에 가서 얘를 이 줄상자를 내리려면 몇 번 내려야 된다? 9번 내려야겠죠. 그리고 또 트레일러로 옮기려면 배 이제 항구 앞에 있는 트레일러로 옮기려면 또 몇 번 옮긴다? 9번 옮기고 또 트레일러가 중간 집화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내리겠죠? 몇 번? 9번 내려야겠죠. 그 다음에 중간 집화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작은 트럭에 옮겨 담아가야 되는데 또 몇 번 실어요? 9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9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놨다면 이렇게 묶어놨다면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건가요? 아니면 나쁜 아이디어인 건가요? 당연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지금 이 상자가 9개니까 망정이지 상자가 막 9,000개 또는 몇만 개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옮기는 건 매우 비효율적인 짓인 거죠. 여러분 부둣가 가면 보통 뭐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게 왜 있는지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드려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한 몇만 장 있다 해볼게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폴더 하나에만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가 불편해요? 폴더 하나에만 관리하면 사진 1, 사진 2, 사진 3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대요. 뭐 겨울 1, 겨울 2, 겨울 3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폴더 하나에다가 사진을 담았기 때문에 일단 뭐가 들어야 돼요? 사진에 날짜 들어가야 되고 월, 일 언제 내가 어디서 찍었는지 구구절절한 설명이 사진마다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폴더는 하나고 사진은 몇만 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폴더명을 단순하게 지으면 구분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몇만 장의 사진을 폴더 하나로 관리해도 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나쁜 아이디어일까요? 사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야 누가 몇 월 며칠에 찍은 사진 좀 줘봐 하면 어쨌든 내가 폴더 하나에 관리해서 몇 월 며칠을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진 폴더를 압축해다가 필요한 친구한테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같이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어두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우리가 가진 딜레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이지스는 10, 20, 30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철수나이 그 다음에 얘는 영이나이 얘는 뭐랄까요 영수나이를 할게요. 그러면 한 변수에 숫자가 3개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변수에는 값을 제가 몇 개밖에 못 넣는다 했죠? 오직 하나밖에 못 넣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개념이 뭐냐면 폴더라는 개념인데 이 리스트라는 것은 이걸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리스트라는 것은 객체 즉 폴더의 일종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폴더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폴더 안에 파일은 몇 개? 3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이지스 안에 폴더가 들어가면 결국에 에이지스 안에 값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3개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변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했죠? 값이 무조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푸냐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변수는 실제로 되게 공간인데 조그만해요. 조그맣다 할게요. 그에 반해서 이 객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처럼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조그만 공간에 이 객체가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못 들어가니까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신에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냐면 이 객체를 폴더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객체가 생성되는 동시에 이 객체 안에는 이런 식의 리모컨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리모컨을 이 변수 안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 변수를 요 리모컨에, 근데 정확하게 리모컨의 오리지널 버전을 주는 게 아니라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다가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에이지스는 리스트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객체가 몇 개 있어요? 객체 하나 있는 겁니다. 객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이지스2 해가지고 이러면요 객체 몇 개? 2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객체 하나를 만든 거예요. 만든 행위예요. 에이지스3는 이러면요 객체 몇 개? 3개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에이지스 이렇게 썼어요. 그럼 객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겁니다. 하나, 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에이지스 안에는 객체가 들어가요? 아니죠.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의 복사본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이지스는 결국에는 이 객체는 외부에서 지금 몇 명이 바라보고 있죠? 일단 이 녀석도 얘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에이지스1이 얘가 바라보고 있는 건 얘예요? 아니면 얘예요? 당연히 자기 자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 밑에 있는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에이지스 어펜드가 뭐냐면 리스트에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에이지스라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이 안에 요소는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요소는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출력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10과 20이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래, 이제 에이지스랑 에이지스2랑 차이가 없다는 거 아시겠나요? 결국에는 같은 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에이지스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 상태에서 에이지스3를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하게도 10, 20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랑 얘는 결국에는 몇 명 바라보고 있어요? 한 명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실 TV가 한 대면 그걸 조종하는 리모컨이 5개든 10개든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없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 이 리스트는 이걸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리스트는 뭐냐면 객체의 일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객체는 왜 필요할까요?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묻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객체의 변수에 객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못 들어가죠? 변수는 특성상 값을 한 개밖에 못 가지고 있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 객체라는 폴더는 어떻다?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무슨 전략을 펼친다? 이 객체를 변수 안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외부에 두고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 두고서 대신에 변수 안에 넣는 건 뭐다?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여기다가 넣는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직접 조종일까요? 원격 조종일까요? 이거 다 원격 조정이에요. 원격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객체에다, 이제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전용 내장 함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거의 값의 추가고, 그 다음에 삭제, 뭐 수정 등등이 있어요. 일단은 추가는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1, 2, 3.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 2, 3이 들어있는 리스트 객체가 있는데, 그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다가 넣어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요 A를 출력하게 되면 1, 2,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듦과 동시에 요소를 넣어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A.append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추가시키고 싶은 요 요소의 값을 쓰면 된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append를 하게 되면 이 값은 앞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중간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맨 뒤로 들어갈까요? 맨 뒤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쌓이는 거고, 맨 뒤에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뒤에. 값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쌓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삭제가 있어요. 값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삭제는 이거는 일단 값의 추가. 그 다음에 삭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그냥 추가를 추가 삭제. 삭제는 리무브예요. 리무브. 리무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약에 지금 1, 2, 3, 4가 들어있는데 3을 삭제하고 싶다. 3을 삭제하고 싶다면 A 이렇게 하면 자 삭제하면 뭐가 나온다? 보이시죠? 원래는 1, 2, 3, 4가 있었는데 3을 삭제했기 때문에 3이 삭제된 결과값이 그러니까 요소 값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A 여기에 값이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3이 2개 있어요. 3이. 자, 3이 2개 있다 했을 때 맞춰보세요. 3 이렇게 리무브 3 하면 2개 다 삭제될까요? 아니면 하나만 삭제될까요? 하나만 삭제돼요. 보이시나요? 이거 헷갈리니까 4 지울게요. 보이죠? 이게 지금 삭제된 후의 결과값인데 1, 2, 3만 삭제돼요. 그러니까 3만 딱 삭제돼요. 앞에 있는 3만 삭제되고 뒤에 있는 값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을 또 삭제하고 싶으면 요거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3이 둘 다 삭제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두 삭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삭제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삭제. 얘는 요소 값으로 접근해서 삭제. 얘는 뭐냐면 요거 일단 설명드릴게요. 인덱스로 접근해서 삭제. 자, 얘는 인덱스로 접근해서 삭제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삭제할 때 리무브 같은 경우는 a.remove 이렇게 쓰지만 얘는 어떻게 쓰냐면 del. del이 delete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리스트라는 것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무조건 인덱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자,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이 숫자 요 녀석을 우리는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라고 부르지만 컴퓨터는 얘를 뭐라 했냐면 0번째로 봅니다. 즉 컴퓨터는 0번째를 1000번째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면 0, 1, 2, 3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인덱스가 있는데 컴퓨터는 인덱스를 얘를 첫 번째를 뭘로 본다?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로 본다. 그러면 제가 딜리트는 어떻게 삭제를 하냐면 얘는 인덱스로 접근한다 했잖아요. A 한 다음에 얘는 지금 몇 번째예요? 그러면 1번째죠. 그죠? 그러면 1번째인 2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자, 1번째인 2를 삭제할게요. 그럼 1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해 볼게요. 출력하면 어떻게 된다? 보이죠? 1번째인 2가 삭제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접근해서 이렇게 삭제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2로 접근하면요? 그럼 2번째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일단은 뭐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인덱스로 값을 이런 식으로 삭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값의 수정은 어떻게 할까요? 수정은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A에 여러분들이 1번째 값을 수정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1번째가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내가 1번째에 있는 요소를 3으로 바꾸겠다. 자, 얘도 잠깐 주석 걸고. 자, 실행해보면 보이죠? 1번째 요소가 3으로 지금 값을 바꿨다. 그래서 값의 수정은 인덱스로 접근해서 값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end, remove, delete 그리고 값의 수정 그리고 리스트 객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